진정이랑 PDRN의 특유의 그 광채감까지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베이스 전쟁입니다. 속부터 뭔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광택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호수의 편견을 조금 깨셔야 됩니다. 탑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내서 올렸을 때 피부가 진짜 뽀얘져요. 경자 그만! 연희가 나타났다 여러분. 발색감이 진짜 영롱해요. 제가 원래 글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 괜찮아요. 입술에 주름을 얇게 메꿔주면서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2025년 제가 첫 이달의 신상템을 촬영을 합니다. 자, 근데 브랜드들이 다들 이를 갈았나 봐요. 이번 달에 신상템이 어마무시하고요. 1월 되자마자 지금부터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그리고 미리 써봤는데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약간 내 거 냄새 난다 라고 하는 아이템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가성비 아이템들만 꽉꽉 눌러 담은 신상템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VT에서 오랜만에 신상이 출시를 했어요. VT PDRN의 데일리 마스크팩인데요. 한 통에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으로 총 3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을 지금 살펴봤을 때는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는 한 19,200원, 한 2만 원도 안 되는 만원대 가격에 한 달 내내 쓸 수 있다 보니까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트 자체가 좀 얇은 편이에요. 예전에 일본 여행 가면 이렇게 팩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3분팩, 5분팩 이런 거 한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좀 퀵하게 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살펴봤는데 아침 저녁 둘 다 쓸 수 있다고도 하고 안에 식물성 PDRN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저는 머리 말릴 때 가볍게 써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물랑이 분들한테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VT에서 R5 퍼밍 앰플이 출시를 했거든요. VT PDRN이 그대로 들어가 있대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PDRN 에센스랑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R5 안에는 시카 엑소좀이 추가적으로 더 함유가 되어 있대요. 시카랑 PDRN, 세라마이드, 펩타이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카 엑소좀을 넣어서 진정이랑 PDRN의 특유의 그 광채감까지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가격이 25,000원이에요. 이제 할인을 안 하고 진짜 정가에 구매하긴 했는데 기존의 PDRN 에센스가 정가 45,000원이란 말이죠.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꽤 가성비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PDRN 특유의 그 에센스 있잖아요. 연유 같은 제형감을 바르고 나면 피부가 번쩍번쩍한 그 느낌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진정과 그 PDRN 둘 다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R5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달에서도 신상이 출시를 했습니다. 피그애시드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샷 에센스. 약간 그걸 타겟팅한 것 같아요. 고스 RX? 그걸 살짝 타겟팅해서 조금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테스트는 조금 짧게 해봤거든요. 배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마몽드. 맞아요. 그 느낌도 있어요. 그 제형감을 살펴보면 그 마몽드 쪽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써봤을 때 완전 촉촉하게 딱 스며드는 느낌은 사실 아니고 약간의 그 쫀득쫀득한 제형감은 살짝은 느껴지거든요. 그냥 가볍게 쓰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형감 자체가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이 살짝 들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호불호는 살짝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지금 살펴보면 20% 된 가격으로 2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기존에 나는 마몽드나 코스렉스가 너무나 잘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배송이 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셀퓨전시에서 스피큘이랑 비타민C가 같이 함유된 제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 제품도 구매를 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배송이 온다면 또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랑이분들 2025년 1월에는요 베이스 전쟁입니다. 제가 최근에 베이스 리뷰를 하려고 가장 신상 쿠션들과 베이스 제품들을 구매해서 매일매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다 잘 만들었어요. 사실 뭐 하나가 좀 빠질 것 없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냉철하게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최근 제가 구매한 제품들 하나씩 리뷰를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는 헤라에서 신상 쿠션이 출시를 했어요. 헤라의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컬러 호수도 한 5개에서 7개 정도로 좀 다양하게 출시를 했고 눈에 띄는 점은 메쉬망이에요. 그 메쉬망이라고 한다면 안에다가 그냥 내용물을 함침시켜가지고 메쉬망으로 한번 걸러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쿠션 타입인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펀지 타입 있죠? 그걸 안에다 한 번 넣고 그 위에다 메쉬로 한 번 더 걸러서 2번 얇게 걸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글로우 타입인데 굉장히 얇아요. 미리 써본 사람으로서 리뷰를 남겨보자면 기존의 글로우 특유의 겉에서 도는 광?
확실히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내추럴한 뭔가 이렇게 얇은 에어리한 글로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이쪽으로 정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예전에 헤라의 글로우 제품을 썩 좋게 리뷰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제품의 무너짐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그 무너짐이 진짜 좀 지저분했었다라고 해야 되나? 사실 조금 꺼려했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무너짐마저도 정말 잘 잡았어요. 진짜 스킨케어 공들여 삼각처럼 좀 촘촘하게 잘 쌓아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얘는 그 킬링 포인트가 005거든요. 그 005는 컬러감이 없어. 그 진짜 투명한 뭔가 하이라이터 쿠션인데 그걸 바르면 약간 샴페인과 약간 미세한 로즈 골드 펄이 살살살살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얼굴에 진짜 광택감을 예쁘게 올려줘요. 그래서 인위적인 그냥 하이라이터의 그런 펄감이 아니라 속부터 뭔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그 샴페인 쿠션 광택감? 그래서 실제로 제가 헤라랑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담당자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005에 지금 반응이 미쳤대요. 저도 써봤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저처럼 좀 인위적인 하이라이터 광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005 호스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이쁘거든요. 다음은 파넬의 세라민 하이 글로우 쿠션입니다. 파넬에서도 최근에 신상 쿠션을 출시를 했고요. 기존 파넬의 세럼 쿠션의 약간 업그레이드 같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컬러 호수는 총 3개로 출시를 해가지고 나는 진짜 섬세한 컬러 칩을 원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컬러 칩의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파넬 쿠션이랑 컬러 칩을 비교해보면 얘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조금 더 톤이 좀 차분해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화사한 맛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컬러에 대해서 좀 리뷰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21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뉴트럴한 느낌이 살짝 들었고, 여러분들 그 반톤업 살짝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넬 제품이 진짜 얇아요. 뭔가 생얼 쿠션 같은 느낌처럼 진짜 가볍게 표현되는 느낌? 좀 메이크업 한 듯한 느낌보다는 요즘은 내추럴 글로우가 좀 유행이잖아요. 메이크업 안 한 듯한 생얼, 원래 내 피부 이런 스킨톤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합격일 것 같아요. 최근 쿠션들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꽤 얇은 편에 속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직장인 분들이 좀 사용을 해보신다면 좀 휘뚜루마뚜루한 느낌으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티르티르의 원래 그 빨간 쿠션이 엄청 유행을 했었던 거 아시죠? 저는 근데 티르티르가 그렇게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소비자 중에 하나로서 티르티르 쿠션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써볼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나 일본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성수동에서 팝업이 굉장히 크게 열려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가장 선론칭으로 출시를 한 제품이 이 마스크핏 AI 쿠션이에요. 지금은 아마 공식 출시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수동 팝업에서 가장 먼저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티르티르 쿠션은 이거 먼저 알고 가시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호수의 편견을 조금 깨셔야 됩니다. 호수의 컬러 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빨간 쿠션은 무려 45가지인가? 거의 50가지 가까이 되는 컬러 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섬세하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가 뷔페 가면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처럼 저는 평소에 19에서 21호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티르티르에서는 15호까지 올라가야 되고 심지어 빨간 쿠션은 13호까지 올라가야 될 정도로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이즈가 아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의 선택을 좀 깨버린 듯한 느낌? 약간 좀 난해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티르티르 쿠션을 구매한다면 꼭 오프라인 가셔가지고 컬러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티르티르의 마스크핏 AI 필터 쿠션이고요. 저는 15.5N 페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충 느낌에서 이름이 오시죠? 대충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그 AI 필터 낀 것처럼 피부 자체를 지금 필터 감성을 만들어준대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내추럴 글로우 타입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쿠션 하나만 바르고 외출하고 아울렛도 갔다가 저녁에 밥도 먹고 들어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수정 화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터치감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지속력에선 진짜 깡패 같은 게 느껴졌고, 그 네이밍 쿠션 알죠? 네이밍 쿠션이나 헤라 블랙 쿠션처럼 세미 매트인데 피부에 착 붙어가지고 지속력 끝장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티르티르 요거 선택하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쿠션 써봤을 때 터치감이나 밀착력도 꽤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수부지나 지성분들한테는 완전 극호. 저같이 약간 속건조 있으신 분들은 스킨케어 좀 잘해주고 써준다면 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약간 호불호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인 반전템 중에 하나였어요.
치크. 자, 여러분 신상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죠. 리뷰가 곧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스쁘아의 비글로 뉴 파운데이션이고요. 기존에 5가지 컬러였는데 무려 10가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컬러 톤을 확 늘렸는데 기존 컬러 대비 조금 화사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진짜 많아졌고요. 이게 진짜 킬포예요. 이게 지금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3C라고 해서 웨딩 피치 컬러거든요. 상세 페이지 처음에 자세히 안 보고 요거 22N 하나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정독을 하는데 뭐야, 웨딩 피치가 진짜 깡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배송료를 무려 2번이나 냈어요. 에휴, 진짜. 오늘 제 베이스는 웨딩 피치랑 뉴트럴 아이보리 2개로 깔아줬어요. 이 웨딩 피치의 히스토리가 조금 재밌었는데 청담샵 그리고 웨딩샵에서 유명한 그 샵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내서 결혼하는 신부님들 보면 피부 뽀용뽀용하면서도 팔그레한 그 피치톤이 진짜 킬포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 포인트를 그대로 담아낸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컬러 톤이 진짜 예쁜데 피부에 올렸을 때 피부 자체를 뽀얗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 피치톤 감성을 그대로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진짜 이렇게 잘 담아냈냐? 네, 진짜 예뻐요. 와, 진짜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뭐 파운데이션이 뭐 약간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 편견, 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 그 이상으로 만족시켜줬어요. 피치톤이 인위적인 핑크였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칭찬 안 했을 것 같은데 올리면 약간 반투명한 느낌처럼 피부에 싹 녹아드는데 올렸을 때 피부가 진짜 뽀얘져요. 그리고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것도 꽤 잘 가려주거든요. 호불호 많이 안 탈 것 같고 2025년에 약간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면서 하반기에는 요거 약간 모티브로 좀 따라한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컬러톤도 꽤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브러쉬가 또 엄청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의 밀착감을 엄청 극대화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 샀어요. 또 사야 되나? 기존에 뭔가 에스쁘아의 비글로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그 기대감 그대로 안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쓰고 나면 진짜 뽀얗지 않아요? 뭔가 내 피부인데 잠 푹 자가지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내 피부 느낌이야. 약간 그 20대 중반에 그 파릇파릇해 썼던 송화랑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가 진짜 차오르는 느낌? 저 이거 리뷰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정작 그만! 여기가 나타났다, 여러분. 웨이크메이크의 신상입니다.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블러디 게임 블러링이라고. 여러분, 여기가 너무 무서워요. 눈 마주치지 마세요. 얼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리뷰가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아세톤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올리브영 리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지워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유니크한 느낌으로 일단 저는 냅둬 봤고요. 저도 언젠가 또 아세톤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웨이크메이크랑 오징어 게임 2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또 출시를 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간 그 공포스러움은 있지만 열어놨을 때의 반전감은 있어요. 컬러 칩은 또 진짜 기깔나게 잘 뽑았어요. 그러니까 웨이크메이크가 이런 컬러는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계단이 있어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그 OX 해놓고 너무 잘 만들고 컬러도 너무 잘했다.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 팔레트이기는 해요. 톤온톤 컬러로 잘 뽑아냈고요. 포인트 컬러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발색감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존에 뭔가 뮤트하거나 데일리한 팔레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딱 봄 웜톤 쪽이나 가을 쪽 포인트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완전 합격. 저는 귀엽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영희 한번 보고 싶다. 한 번씩 구매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PD님이 파랑님 페리페라에서 신상이 나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보내줘서 제가 바로 빠르게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잘 뽑았더라고요. 페리페라의 핑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에 07번 햇빛 받은 제철 봄 딸기랑 08 뮤트에 빠진 딸기입니다. 저 요즘에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냥 49 팔레트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앙큼하게 또 나눠가지고 59 팔레트로 줬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이 핑크의 포인트들이 눈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예쁘게 올라가요. 사실은 이런 49 팔레트보다는 19 팔레트, 14구, 29 이렇게 좀 많은 팔레트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얘는 써보고서는 컬러톤이 안정감 있으면서도 적당하게 쓸 컬러가 많아서 손이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요즘 화장대 올려놓고 쓰고 있거든요. 컬러 조합이나 발색도 꽤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기존에 페리페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그대로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페리페라에서 같은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달달 베리해랑 딸기 수학회 2가지의 신상 컬러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발색을 해보니까 안에 약간 그 흰기라고 해야 되나? 보이는 거 비해 발색했을 때 살짝 흰기가 조금
조금 더 돌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날아가는 컬러감이 살짝 들다 보니까 제가 공홈에서 발색한 컬러도 가지고 왔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색이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밝게 좀 표현이 되다 보니까 공홈보다는 조금 더 밝구나라고 살짝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달달베리의 컬러는 거의 뉴트럴한 느낌으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살짝 톤 보정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이 컬러는 좀 뽀용뽀용하게 예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여쿨 분들이나 좀 뮤트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저는 이거 하나만 샀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클리오의 프리즘 하이라이터 그레이스 58입니다. 클리오에서 좀 컬러를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각이 예뻐가지고 아까워서 이 끝에로 섬세하게 쓰고 있거든요. 혹시나 내 새끼 망가질까봐. 발색감이 진짜 영롱해요. 약간 그레이스 58 컬러라고 해가지고 화이트에 미세한 샴페인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올렸을 때 이 화이트 톤이 그대로 약간 빛 반사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컬러로 써줘도 되지만 애교살 포인트 컬러로 써줘도 너무나도 예쁘다. 실제로 공홈 발색에 보면 애교살 글리터로 쓴 컬러 사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애교살 컬러 조금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 와, 신상 끝나지가 않아. 하나 줄게요. 정말 나 원 플러스 원으로 샀거든. 클리오 킬리시 슈퍼 프로프 마스카라 20호 탱글 가닥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은 언니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거잖아요. 엣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마스카라 브러쉬는 그냥 라운드 형태인데 그 라운드 형태에서 한 번 더 엣지 있게 딱 꺾었어요. 그래서 언더 바를 때 진짜 좋아요. 언더 바를 때. 저 오늘 이걸로 했거든요, 클리오로. 상은 언니님의 인스타 피드를 보면 약간 그 취향이 보이거든요. 얘가 그 취향을 좀 잘 반영을 한 게 느껴져요. 발랐을 때 엄청 매끄럽고 스머징 되면서 묽은 물 같은 워터리한 느낌의 마스카라는 아니고 약간 점성이 느껴져요. 좀 이렇게 꾸덕한 느낌? 쫀득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바르자마자 픽싱력이 진짜 빠르게 되고요. 바르자마자 얘가 탁탁탁 뭔가 이렇게 굳는 느낌이 들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요. 기존에 조금 스킬이 있으셨던 분들이 얘를 좀 잘 쓸 것 같고 언더에 썼을 때 만족도가 꽤 괜찮았어요. 좀 풍성함도 잘 잡아주면서 섬세하게 가닥 표현을 잘 해주더라고요. 써보고 나서는 이거 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좀 좋아하겠다. 좀 기존에 메이크업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잘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엣지 포인트 한번 꺾어준 것 때문에 눈두덩이나 언더에 많이 묻지 않아서 이 점도 꽤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상 틴트거든요. 투쿠의 젠틀 키스 글로우 틴트예요. 뭐지? 왜 이름에다 키스를 넣었지? 뭐지? 여러분, 자, 틴트 갈겨볼게요. 이거 괜찮아요. 추천. 1호랑 2호가 완전 봄 웜톤 컬러거든요. 진짜 예쁜데 제가 원래 글로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글로우에 대해서 저는 큰 차별점을 여태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올렸을 때 입술 위에 약간 얇은 필터? 스킨케어 중에서 콜라겐 필터, 콜라겐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런 거 씌운 것처럼 입술에 주름을 얇게 메꿔주면서 입술 위에 그 콜라겐 마스크팩을 올린 것처럼 약간 도톰하게 올라가는데 오버립처럼 연출해도 예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발랐는데 바르고 인스타 사진을 올리니까 몰랑이 분들이 틴트 정보 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거 만족스러워서 진짜 잘 바르고 다녀요. 근데 주의할 점. 착색이 좀 셉니다. 진한 컬러를 발랐을 때는 착색감이 좀 세다 보니까 요거 위에다가 얘를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 좀 색이 좀 딱 하고 띵하게 좀 붙는 느낌? 살짝 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밝은 호스를 좀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추후에 이 컬러가 조금 더 출시를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뮤트한 컬러나 좀 내추럴한 좀 모브톤으로 차분하게 눌러줘서 출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진짜 괜찮고 시간이 지났을 때 끈적거림이나 그 입술 사이에 끼는 그런 주름 끼임도 없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요즘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완전 추천. 진짜 괜찮았어. 어퓨에서도 신상이 출시를 했거든요. 어퓨의 과즙탕 젤리 틴트. 앞에 있는 투쿠랑 비교를 해본다면 얘가 그냥 확실히 글로우한 느낌이 조금 더 들어요. 기존의 글로우 틴트 느낌? 거의 그대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되다 보니까 그 딱 글로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에 투쿠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먼저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거 처음 썼을 때는 그냥 뭐 글로우인데 너무 뭐 오일감이 느껴지지 않네? 그래서 괜찮네 하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투쿠를 쓰자마자 투쿠 이놈의 자식들 뭐야? 하면서 제가 뭐야 얘들 너무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신상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1월 이달의 신상템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브랜드들이 다들 이를 갈았나 봅니다. 아득아득.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리뷰를 하기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좀 알찬 꿀템들이 많이 출시를 한 것 같아서 코덕으로서는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또 다음 달 이달의 신상템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몰랑이들 다음 달에 또 만날 날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